대등한 관계죠. 그럼 최신청 택배를 이용할까? 아니면 사기업 택배 이용할까? 모든 건 내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 내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건 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강제하지 않는다. 대등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그 민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어야 되지만 그래야 되지만 이들은 최신청이 장사 안 된다고 문 닫아버리면 안 되고 지원 입대할 때 사기업처럼 폭리취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들에는 갖가지 공법상 제약, 공법상의 제약이란 걸 엄청 받게 됩니다. 공법적 제약과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공법의 적용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관리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이 적용되고 공법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공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것이 관리관계다. 그럼 이것을 권력관계라고 해서 강제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관리관계, 사법관계 합해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비권력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비권력적 관계. 그래서 권력관계와 비권력적 관계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권력관계, 비권력적 관계. 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럼 도표 오른쪽에 비권력적 관계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좀 그 새로운 것이 사법관계, 국가관계 뻔히 할 것이고 권력관계 행정법 전형이고 관리관계가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지? 공법관계가 관심사죠. 국가가 뭔가 해도 공법관계, 국가가 뭔가 해도 사법관계. 그럼 국가가 뭔가 하지만 공법적인 걸 우리가 공부합니다. 국가가 뭔가 하지만 순수한 사법적인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류 체계화했습니다. 169 도표를 아마 이해하셨을 것이고 170페이지에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와 2번 관리관계가 있죠. 권력관계, 관리관계. 그렇죠. 관리관계를 좀 관심 가져서 가시고 보시고 전례적 공법관계, 공공시설, 철도편, 통신, 수도 등 공공시설 등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사법원리가 적용됩니다. 단지 공법적 제약 의무부가 그런 범위 내에서만 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는 말 하시고 관리관계 그리고 아래 협의 사법관계 국고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순수한 사경제작용 국고관계라고 하죠. 171페이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뭔가 하지만 공법적인 것이 있고 국가가 뭔가 하지만 사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사법관계 첫 번째 줄 보시면 잡종재산 매각대부 대부료 납입고지 잡종재산을 보세요. 그러면 잡종재산은 국유림 같은 겁니다. 국유림을 국가가 개인한테 팔아버리거나 이런 걸 하죠. 그럼 국유림 매각 등 이런 걸 하게 될 때 그것은 사법관계라고 하죠. 국가가 하지만 민법적인 겁니다. 국유림을 팔고 버섯 재배한 아저씨한테 임대해주고 이런 것들 다 사법관계라고 하죠. 또 국유림이나 대부에 대한 대부로 납부 조치, 폐천부지 양여, 기부채납 부동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 거부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왼쪽에 공법관계가 있습니다. 기속재산 불화가 나오죠. 기속재산은 적국재산이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전국의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일본 애들이 패망하고 남겨고 간 재산 우리나라의 기속재산이 됩니다. 그럼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일본 애들이 패망하고 남겨놓은 재산 기속재산이라고 그걸 국가가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또 그럼 일본 애들이 버리고 간 트럭 이런 것들 기속재산 그런 것들 개인한테 매각하고 이러면 특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법관계라고 얘기하죠. 기속재산 불화 등 이런 거 특혜 의미가 있어서 공법관계가 됩니다. 쭉 내려서 5번 국유재산관리청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변상금 무단점유자한테 돈 내게 하는 거니까 공법관계가 되겠죠. 그러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것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72페이지. 또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길게 써놓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172로 넘어가서 1번을 보시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탁관리 용역계약, 그것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동네에 그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청 건물 있죠. 그 건물의 일부를 그 식당 아줌마에게 임대해 줍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그 업체에게 이거 임대 등을 해주죠. 건물의 임대 이런 걸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청 식당은 이것은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 행정재산을 개인한테 사용하게 해줍니다. 수익하게 해줍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그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명칭은 허가지만 이것은 특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특허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시청 건물의 일부를 개인한테 임대해 줍니다. 사법관계 같지만 이거 공법이죠. 입찰해서 사용료 내고 일방적으로 처분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법관계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시청 식당이 아니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거 이탁관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거 역시 공법관계다. 그리고 특허다라고 해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탁관리 용역계약은 그 공법관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정재산 이 사용수익 허가했다가 그 취소를 하게 되죠. 그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오고 또 4번 내려가 보시면 지자체 의무 건물 철거 관련된 시형 아파트 분양권, 시형 아파트 분양권 특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역시 그래서 그런 거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형 아파트 분양권 공법관계다. 그러게 하시고 오른쪽 가보세요. 173페이지 사법관계로 보세요. 또 앞부분 거 좀 해봅니다. 징발재산 판매권 법적 성질. 이제 징발재산은 군 작전용이나 전시 위급할 때 수용하는 거 이제 징발재산 수용한다라고 그러죠. 판매권이 뭐냐면 A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공익사업 또는 군 작전용으로 이걸 수용하죠. 징발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된다. A의 것이 있고 국가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그 보상금까지 줬습니다. 토지를 수용했고 보상금까지 줬죠. 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안 쓰고 있으면 내가 보상금 줄 테니까 빨리 그 땅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환매, 돈 받았던 거 줘버리고 되찾겠다 이렇게 말하면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매권의 문제, 이런 환매권은 그 민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환매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매, 민사의 대상이 된다. 환매권, 판례, 민사 잘 기억하세요. 또 2번 공공연지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에 협의취득을 묶으시고 협의취득은 이렇게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강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그 강제 수용을 한다. 그래서 그 강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소유자하고 그 사업 시행자가 그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면 그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 전에 협의 또는 그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의가 그 사법관계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토지 수용의 이 협의를 사법관계 이렇게 평가합니다. 토지 수용의 협의,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3번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 역시 사법관계라고 평가하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입찰보증금이 뭐냐면
A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내지 않고 있죠. 근데 1억짜리 집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집을 입찰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입찰 경매에 붙여서 강제 매각을 해버리죠. 1억짜리 집인데 입찰 경매 이제 BCD가 낙찰받습니다. 8천만 원에 7천만 원에 6천만 원에. 그러면 제일 높게 쓴 8천만 원 쓴 B가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죠.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제 떨어뜨렸죠. 근데 나중에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돈도 없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대비할 때 입찰할 때부터 뭘 하냐면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것을 국가가 나중에 상하면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 내게 합니다. 그럼 800만 원을 갖고 와서 입찰 보증금을 내게 하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면 국가가 이것을 국고기속 시켜버리죠. 그래서 국고기속 시켜버립니다.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데 이것이 채권자가 국가일 때도 이렇게 되지만 순수한 민사적인 문제, 은행에서 이런 경매를 이렇게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인이에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사인이도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관계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사법관계. 그 정도로 하시고 7월에 6